여기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세로가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이고요. 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네. 요즘에 TV 방송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네. TV 뉴스도 많이 안 보실 거고 그 이유가 어떤 언론사가 주는 그 확증 편향된 맞아. 그런 소식들 이미지가.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TV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옮겨간 유튜브에서조차 유튜브 더 심하죠. 근데 유튜브는 더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보던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실 수 있고 아마 계속 같이 내가 욕할 때 내 힘을 복받아 주면서 같이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나의 반에서 욕하는 사람들 맞아요. 여기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세로가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네, 안녕하세요. 샌드필드 라이브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2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면 윤석열, 박근혜 탄핵 사태 되풀이됐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조건을 같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서 현직 정치인 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러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 그리고 광명시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기대입니다. 제 이름이 기대하시라 양기대인데요. 두 번 기대해야겠네요. 네, 광명시장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했고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하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대하시라 양기대입니다. 대통령의 조건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전달해 주러 오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사실 양기대 의원님 하면 요새 그 초일회 간사로서 굉장히 이제 좀 활발하게 언론에도 나오시고 하신데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미래를 조금 고민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신년 2025년 출발했는데 조금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 6월에 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어렵게 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15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초일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시 비명 행사라고 엄청 솔직히 언론인 입장에서는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도했었죠. 네,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박광훈, 네. 박용진, 또 윤영찬 등 송갑석 여러 내노라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래도 저 정도면 국회의원을 할만하다 하는 사람 의원들이 이제 모였는데 아까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네.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일에 간사를 맡고 있는데 네. 새해에는 이 탄핵 정국을 네. 어떻게 잘 돌파를 하고 탄핵.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네. 혹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어떻게 우리 초일에 네. 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초에 한번 세미나도 했고 의견도 예. 많이 모았습니다. 좀 멤버들은 좀 어떠세요? 조금 이제 으쌰으쌰 많이 하시는 분위기였나요? 두 가지인데요. 네.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좀 나라가 정상화되고 네. 또 국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사는데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네.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했는데 또 반복되고. 그래서 그러한 그냥 국민들한테 희망이 안 되는 네. 또 다른 대통령 비슷한 대통령 네. 해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개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개헌 주장하시는 또- 선생님들. 네. 좀 다양한 대통령 후보군을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특히 민주당의 경우 네. 좀 다양성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또 일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초일회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 과정 속에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평소 좋아하던 양기대 의원님이네요. 이렇게 인사 주신 신정현님, 신정현님 계시고요. HK님이 다양한 대통령 후보 누가 될지 궁금해요라고 약간 질문을 달긴 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네, 다음에나 언제 네. 다양한 그 후보군과 관련해서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다음에 풀어주신다는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야 통틀어서 대선 후보가 한 명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뭐 국힘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선택권이 너무 좁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대통령의 조건에서 어떤 얘기 전해드릴지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적 유행인 권위주의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극우 윤석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편지로 전했는데요. 대통령의 워딩 과연 적절한지, 대통령의 조건에 맞는지 같이 양기대 의원님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헬기 투입,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계엄 사태인데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이 살짝 주춤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작된 여론조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세 자체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승혁 기자고요. 오늘 저희에게 재밌는 말씀 해주러 오신 분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 광명시장 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냥 말씀을 너무 그냥 맛깔스럽게 해서 듣는 분들이 네. 귀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수봉님 안녕하세요. 드림 러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러너님이 이 말씀 해주셨어요. 추세는 인정인데 국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추세는 인정하는데 윤석열 지지율 40% 넘었다는 거는 너무 장난질이다, 이런 댓글을 또 주시기도 네, 뭐 그 점은 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짚어볼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진보부터 보수까지 칼럼을 좀 정리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보는데 바로 윤석열 내란이 세계사적으로 퍼지는 극우파들의 유행과 맞물려 있다라고 한겨레 박노자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시청자를 위해서 조금 읽어드리면 2010년 후반부터 우향우와 극우들의 약진, 극우파의 권력 장악과 신권위주의 정권의 성립은 전 세계의 지배적 경향이 됐다라고 하면서 2013년 튀르키의 에르도안 정권과 인도의 모디 정권도 비슷하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속하는 그룹,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고소득 국가에서도 권위주의 정권 수립이 유행처럼 번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극우파가 이미 집권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20%, 30%대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약간 극우파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좀 다녀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민주주의의 그 본산인 김영삼 센터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그 박노자 선생님의 이제 그 글을 네. 뭐 우리 대한민국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론된 국가들이라는 게 각 나라의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네. 윤석열이라는 정말 우리 역사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권이 이렇게 네. 태어났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대선 때, 2년 반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아주 비호감 경쟁을 했죠. 비호감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 비호감 경쟁 속에서, 그런데 윤석열은 어느 날 몇 개월 전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갑자기. 그래 전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네. 적어도 김영삼, 네. 뭐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은 전 박근혜까지 네. 그래도 최소한 수십 년 동안 국민들한테 저 정치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네. 적어도 어떤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예측이 가능했는데 윤석열은 그냥 개성같이 뛰쳐나면서 전혀 그런 그 국민들한테 예측이 불가능했고 자질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몰랐죠. 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 돼서 뭐 본인 거의 반공개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네. 극우 유튜버들 네. 특히 뭐 언론인 출신 약간 극우 성향의 언론인 출신 유튜버에 많이 매몰돼 있고 경도돼 있더라고요. 창녕 TV 뭐라든지 뭐 그래서 네. 저는 이 대통령의 이 자질이 중요한 거지. 네. 어떤 그런 트렌드 추세도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전혀 검증되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의 문화에 젖어 있던 네.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동일체에서 이렇게 예. 완벽한 상명하복. 그래서 내가 지시하면 따려하고 네. 또 내가 지시하면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네. 그러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자질이 안 되는 분이 네. 그 검증의 과정 없이 비호감, 적대적인 그런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그럼 두 번째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요. 이게 보수 언론에서 쓴 글인데도 굉장히 국민의힘을 엄청 꼬집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안혜리 논설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시대착오적 계엄을 발동했다라고 하면서 구차한 거짓말, 억지, 궤변,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분열을 선동하는 여론전까지 거리낌 없이 구사하는 걸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부터 극렬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띄워 분열과 갈등의 고리 깊은 나라를 갈갈이 찢어놨다. 그리고 계엄 직후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도 뻔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들은 이재명 포비아를 무기 삼아서 굉장히 이제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 좀 행보를. 우리 국민들 일부 뭐 언론 컬럼니스트도 쓰고 그랬지만 네.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네. 윤 대통령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갈 줄을 몰랐다라고 지금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또 탄핵 이후도 네. 자기 뭐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 명패도 KBS 신년 그 TV 나올 때 그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그래도 네. 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마지막은 그래도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정리를 할 거라고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맞아요.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정말 이럴 줄 몰랐고 정말 까미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됐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본인이 한남동 관저 안에 꼭 숨어서 그러니까요. 그 강성 극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자들한테 편지도 띄우고 네. 자기를 지켜라. 이 지키는 게 결국은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극좌 세력을 뭐 척결하는 그런 중요한 운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분이 극우 유튜브에 매몰돼서 네. 지금 세상을 네. 공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면 네. 또 여론이 반전이 돼서 네. 자기가 회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네. 저는 여론조사와 별개로 네. 우리 국민은 대다수 국민은 적어도 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이 문턱에서 계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군대가 투입되고 그러니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간다니요. 그다음에 총이 들어오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2024년 말 이 시기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에 군이 들어오고 또 총이 들어오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에 차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윤희님이 계엄은 대통령 권리 아닙니까? 라고 자. 이렇게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좋습니다. 근데 네.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다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탄핵 야당 여러 번 했고 또 장관이 그렇게 탄핵됨으로써 국정에 마비가 온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력을 플레이하고 네.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의 그 지혜를 가지고 네. 여야의 협상과 또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표현할 일이지. 그러면 내가 좀 몰리고 내가 당한다 해서 전부 다 비상계엄으로 가야 하고 전부 자기가 극단적인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지금 로빈테크님이 불법 영장이니까 지금 안 나가는 거다 했는데 안 그래도 체포영장 나온 거에 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 양기대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양기대 의원님 지금 나오셨는데 양기대 의원님을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옆에 구독 버튼 있거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더블탭 하시면 좋아요 되고요. 구독 버튼 살짝 누르면서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오늘 어디 언론을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네. 비루하게 저렇게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비루하죠. 막기 위해서 네. 저렇게 행동 국가적 수치 아닙니까? 저런 행동 안 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체포영장에 응하고 가면 네. 그 다음에 또 사법적 그 과정 모르겠습니다. 뭐 구속 기소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국민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다. 50%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네. 국민의 평균적인 법감정, 국민이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조건, 네. 그런 자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의원님 오신 덕분에 낮부터 200명 넘게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봐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경향신문에서 강준만 교수님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전이 되게 경호 중심이고 굉장히 딱딱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면 윤석열의 의전은 경호 중심이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경호처 인력을 30% 줄인다는 대선 공약을 깨고 오히려 늘려서 758명이나 되는 거대 경호처를 만들었고 군대 1000여 명, 경찰 1300여 명까지 도합 3000명 가량의 병력을 경호처장이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홍 대기자님이 선거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다.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기자님도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혀를 치다가도 김 여사는 이란 말에 반박을 받으면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보수적 언론에서까지 윤석열 네가 잘못이야 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권위주의적인 경호처 스타일의 이런 의전에서 좀 드러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강준만 교수님이 좀 하고 계십니다. 좀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는다 이게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의원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우리 앵커 네. 기자 네. 고승혁 기자께서 말한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네. 제가 사실 어제 그 김영삼 민주센터에 네.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뭘 느꼈냐. 네. 김영삼 대통령이나 네. 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일생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항거하면서 저항하면서 정치로 리더십을 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평생 동안 경험하고 체득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자기 아들들의 구속까지도
부모가 자식 구속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 씨가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런 대통령들이 가져왔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추천한 그 정신들이 네. 우리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 와가지고 그냥 너무 이 석기시를 후퇴한 그런 지금 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의 자질 중에서 적어도 그러한 정치를 통해서 네. 민주주의가 뭐고 또 나라의 운영이 뭐고 네. 또 쓴소리 듣고 경청하는 네. 그러한 좀 포용력 있는 리더십, 네. 그다음에 대화 타협을 하는 그러한 민주적 리더십, 뭐 이런 분들이 좀 대통령 후보도 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는 네. 그냥 독재만 하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만 가지면 그것은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아까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만악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야당은, 민주당은 김건희라는 그 약한 고리, 네. 공격 고리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끊임없이 신경질적이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비토적인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야당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온갖 그 본인이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썼단 말이죠. 김건희 이슈에 대해서 신경질과 거부권을 사용했다. 그렇지. 근데 그게요, 네. 민심이라는 게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요하지 못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그 공격을 하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들을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는데 뗄감을 주니까 끊임없이 인사 개입, 네, 공천 개입, 그다음에 또 무속 신앙 얘기, 무속 얘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민들한테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올바르게 잡아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야당, 이재명 대표, 뭐 그런 그 반대 세력들의 그런 끊임없는 공격을 야, 내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 네. 여기서 내가 특단의 조치로 뭔가를 좀 여기서 해결해 나가자, 돌파구를 찾자 해가지고 결국은 비상계엄으로 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고압적인 생각들, 이게 아까 입틀막을 포함한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호처 스타일이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찌들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오늘의 이런 체포영장 집행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도 네. 나만 살면 된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 반전의 기회가 온다. 그런 지금 망상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팀 러너님이 윤석열 이재명이 민주주의 후퇴를 쌍끌이했다. 두 분 모두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전병춘님은 친명계 의원님들 이름을 쭉 이제 언급하면서 아차하는 순간 목 달아난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왕깁니다님, 전병춘님, 유금선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속보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통영길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계엄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 진짜 문제인 거 아니야 하면서 민주당을 되게 대안으로 많이 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되게 죄송합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님 모시고 이런 속보가 나올지 몰랐어요. 조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적어도 오랜 친구인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는 결국은 국민과 역사가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1심에서 그래도 그 징역 9년이 구형됐었는데 오늘 네. 2년이 지금 선고됐는데 앞으로
잘 헤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심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짚어볼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경찰 특공대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체포영장 재발부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안 지키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근데 지난 3일 날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거의 그냥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고 그렇죠.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이 비상계엄과 탄핵 이 전국 속에서 국가적 신인도라든지 네. 또 경제 또 안보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몰려오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1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중 전쟁이라든지 경제 전쟁이라든지 또 북미 관계 네. 또 뭐 여러 가지 막 그 센 폭풍이 우리한테 몰려올 텐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막 움쩍달싹 못하면서 오히려 지금 후퇴를 기정사실한 이 지금 나라의 꼴인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일에 그런 윤 대통령 측 경호처와 공수처가 그런 대립과 갈등을 보이면서 무산되는 걸 보면서 네. 국민들은 빨리 처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다시 7일 날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을 연장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네. 이제 그 영장을 재발부 받았는데 벌써 딱 발부 받자마자 오늘부터 지금 막 난립니다. 왜? 그렇죠. 경호처는 네. 막 차벽을 쌓고 그 일대를 막 철조망으로 다 지금 막 얽어매고 있고. 사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군사분계선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놨어요. 그래서 옛날 거의 도심 속 요새를 지금 만들었고. 아, 예, 예. 우리 옛날에 삼국지 보면은 거의 공성전을 대비하는. 그니까요. 정말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관저가 네. 이렇게 정말 도심 속에 방어 요새로 그것도 철조망이 난무하고 차벽이 난무하는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용산으로 갈 때 청와대가 구중 군거리니까 시민을 만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막 말씀하신 대로 차벽에다가 무슨 철조망에다가 더 심한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에 맞서서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이 네. 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찰은 이제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를 네. 뭐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헬기까지도 네. 뭐 검토하고 있겠죠. 뭐 네. 아무튼 지난 3일 날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수처나 경찰이 사생결단으로 아마 집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경호처도 자기의 그 결사항전으로 또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지 절대적으로. 자, 막겠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서 네. 그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남동 일대를 점거하다시피 했고 네. 또 지난 6일 날 1차 영장 그 발부 기한인 그때 새벽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네. 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시위 아닌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 있는 게 국회의원 출신이시지만 너무 조금 기이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법당국이 영장 집행하는데 국회의원이 막으러 간다? 시민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가야 할 때는 어디냐? 네. 공수처나 그렇죠. 경찰이나 네. 가서 이건 부당하다. 네.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그다음에 또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40여 명이 거기에 갔다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결상전하라는 거에 부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공수처와 경찰을 압박하고 있고 네. 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압박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또 1차 지난 3일 날 막는데
애매모호한 태도 취했으니 네. 업무방해, 그런 공무집행방해, 뭐 제대로 일 안 했다. 맞아요. 이래서 지금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네. 뭐 더 비적거리면 30번째 탄핵하겠다. 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축이 지금 아까 지지자들은 지지자들 모였는데 또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또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네. 그래서 자칫 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유혈충돌 포함해서 오. 굉장한 전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정말 국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네.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혈충돌 사례를 막는 그런 정말 살신성이 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해결책을 나눠야지 이렇게 놔둬서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고선혁 기자님 네. 이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계엄이 있지 않을까, 혹은 진짜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앞으로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네. 이것을 그냥 달리는 기차처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여기서 역할을 해야죠. 여건 야건. 맞습니다. 지금 캔디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캔디님은 국민들은 모두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이 와중에 딥러너님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관저에 들어가 있잖아요. 막 주변 철도망 치는 거 보고 윤석열 국 건국한 줄 윤틱한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 또 달아주셨고, 국민의힘이 맨날 이제 시위하면 전문 시위꾼 나온다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언제부터 국회의원이 전문 시위꾼이 됐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또 이거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 내란죄가 빠진 탄핵안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제 내란죄를 집어 넣었었는데 지금 왜 빼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탄핵이나 내란에 좀 공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갑자기 왜 빼지? 이거 되게 핵심 사유인데? 라고 의문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권성동 말 바꾸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네. 고승혁 기자님이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탄핵 소추 네. 탄핵 소추안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는 뭐 내란죄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화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내란죄를 범하였다.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소생물을 벌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내란죄를 적용했으면 네. 이게 지금 경찰 등 수사기관, 공수처를 포함해서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헌재에서는 그러면 저 재판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 소추안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세월이 될 수 있고 길어질 수 있죠. 적어도 우리 전국의 정상화,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빨리 결론을 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나름대로는 고육주책이라고 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나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네. 좀 처음에 탄핵을 하면서 좀 서둘렀다, 조급했다. 초반에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네, 같다. 초반에 좀 정리를 했어요. 적어도 탄핵을 하는 국회 탄핵의 그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 특히 당시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찬성, 그렇죠. 비상계엄은 반대하고 네.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잘 좀 설득을 했으면 네. 뭔가 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이 조금은 스무스하게, 조금은 그래도 여야가 협의된 여야의 모습으로. 협의된 모습으로 좀 조급하지 않은 아.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때 좀 조급했다. 네. 물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런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또 다른
비상계엄이라는 이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빨리 이 사태를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나 일부 비평가들 얘기는 네. 이재명 대표의 또 사법 리스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네. 또 감안을 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 나오기 전에 대선하기 위한 거라는 거를 국민들이 모를 것 같냐. 한국일보에서는 아주 사설에 대놓고 그게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박았을 만큼 사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진짜 생각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제가 속을 들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그렇죠. 적어도 그런 오해는 받고 있고 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그때 탄핵 소추안이라든지 또 탄핵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차분하게 네. 지혜롭게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조금 말씀 더-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탄핵안 제출하기 전에 우상호 의원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상호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였잖아요. 이제 협상하는 과정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여당과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조금 괜찮지 왜냐면 그때 않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네. 탄핵에 찬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뭔가 좀 그때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네.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네. 한동훈 대표를 잘 그 대화를 했으면 그 과정이 조금 뭐 시기로 며칠 더 걸리더라도 완만하게 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의 댓글인 것 같아요. 짜장면에 짜장이 없으면 국수 아닌가요? 라는 이런 댓글도 있고요. 시체 없는 살인, 내란 없는 내란죄다. 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행위를 헌법적으로 본다는 거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좀 예. 내란죄를 뺀다라는 그 워딩이 주는 그런 조금 심각성이 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그게 고승혁 기자님 말씀에 네. 나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런 내란 행위를 이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유연적 그런 그 의미를 이제 단죄하려는 건데 다만 보통의 그런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보하는 것은 네. 내란 죄를 그 단어를 빼는 거에 대한 이제 그렇죠.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나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빨리 헌재가 결론을 내려서 네. 지금의 이런 불투명한 전국을 정상화시키고 네. 또 나라가 정상화하는 길로 가는 게 맞고 또 대다수 국민도 그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예.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면요. 와, 대통령의 워딩이라는 코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정신 세계도 알아보고 조금 정치적으로 괜찮은지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워딩은 이런 얘기예요. 애국 시민인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반국가 세력 아마 의원님이 계신 민주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조금 혹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 있고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조건에 이게 부합하는 건지가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온갖 그 분노와 절망과 또 적대감, 막 증오 이런 게 뒤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거. 네. 왜? 자칫하다가는 자신도 감옥에 가지만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김건희 여사도 특검 또 이어서 또 사법처리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지금은 막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자를 포함한 그래도 보수 지지층들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결집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생각되고 더 선동과 더 충동질과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무슨 조직 폭력배 집단의 보스도 아니고 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절제와 자제력을 갖고 여기서 물론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죠. 네. 법적인 대응도 해야 하고 맞습니다. 또 정치적 대응도 해야 돼. 그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지층들을 부추겨 가서 네. 어떤 국가적 혼란을 유도하고 네. 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네. 충돌을 야기하고 또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가는 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하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듣고 싶은 유튜브 아, 그니까요. 그것만 보면서 네. 거기서 얻는 것이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등대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대로 실행하는 또 그것을 많이 참고하는 그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잖아요. 귀를 열어놓고 그리고 쓴소리도 듣고 조언도 듣고 또 정말 냉철한 판단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국가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에 언론에도 났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된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은 자기 얘기만 한다. 자기 얘기, 그러니까 그 50분 동안 혼자 얘기하고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국무회의 하면 그냥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저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얘기 들었는데 뭐라고 하세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 네네. 또 법조인들 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그 쓴소리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랬을 때는 잘 들었었는데 네. 이제 임기가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예 연락도 안 되고 네. 옛날에는 문자 답변이라도 줬는데 아. 아예 그냥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자들도 처음에는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들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같은데 아니 듣다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피곤하니까 어느 순간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끊어버린. 김용현 전 장관 같이 네. 자기한테 와서 정말 그 달콤한 말 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의 이런 위기, 자기와 자기 부인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한테 달콤한 얘기,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넘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뭐 2년 넘게 거의 이제 비상대권 관련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좀 있었죠.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신정현님의 그 질문인데요. 정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기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랑 제도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성숙한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뭐가 더 우선돼야 하나요? 라는 엄청 철학적인 질문 해주셨는데 제도가 우선이다. 아니면 인물 인큐베이팅이 우선이다.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결국은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 제도와 사람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뭐 책임 총리제 개헌을 한다면 책임 총리제 4년 대통령 중임제 또 뭐 내각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자질이 떨어지고 지금 앞서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도저히 리더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그 혜성같이 나타나거나 정치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제도를 다 따른다고 신봉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제도를 따르거나 신봉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도를 안 따른 거죠. 1차적으로는 제도를 정비하게 받고 네. 그다음에 끊임없이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길러내야 합니다. 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그치. 좀 충분히 갖고 네.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되 그러나 네. 일단 제도가 먼저 정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네.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겠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는 전제로 얘기한다면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하면 제일 좋고 네. 그러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으려면은
지금 가장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오케이 해야 하는데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아, 또 본인도 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지 그 부분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아니 분명히 이재명 대표님 그 공약이 개헌이었고 4년 중임제랑 대통령 최종 결선 투표제랑 지방분권 이거 공약이었는데 심지어 평생 꿈이라 그랬거든요. 평생 꿈을 이룰 시간이 왔는데 왜 꿈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고 네. 우리 국민의 열망을 뭐 우리가 그냥 묻어둘 수는 없고 그렇죠. 끊임없이 개헌과 또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우리 사회에 논쟁과 논란을 붙여서 네. 그래서 우리 사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예. 또 이제 본격적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본격적인 그 대선 국면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여야 후보들이 네. 공약으로 내세우고 네. 그것을 국민적 그 심판을 받는 네.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제도가 먼저냐, 뭐 인간성,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 먼저냐 하는데 김민주님이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 5번 센터필드 시청해야 된다. 5번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적절한 공감 아주 힘을 주고 있습니다. 더블탭 눌러서 좋아요 해주시고요. 옆에 구독 버튼 있거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3번 우리 함께 좀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면 대통령의 조건이 그래서 뭐냐 하니까 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언을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이제 권력자가 음모론에 빠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 와중에 궁금한 점이 지지율 조사가 되게 궁금해요. 아무튼 이제 우파 이제 보수 언론사에서 의뢰한 데에서는 이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에서도 국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엄에다가 탄핵 정국인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이 주춤할까?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의구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극우가 조금 결집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보셨을 때 어떠신지. 이제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탄핵 정국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2일, 3일 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민주당이 45.2, 국민의힘이 34.5. 34.5 됐어요. 거의 10% 가까이 그렇죠. 이제 차이가 좁혀졌는데, 근데 민주당은 지지율이 0.6% 감소했고, 네. 국민의힘은 3.8%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직후에 네. 12월 2주차에 25.7%였는데 10% 넘게 10%가 넘은 거야. 계엄 직후보다 지금 10%가 올랐다. 올라왔습니다. 와. 그럼 왜 그러냐? 아까 네. 이제 우리 고성현 기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이후에 네. 극우 지지층을 중심,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결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예. 게 있고 또 하나는 중도층. 예. 중도층과 일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왜? 그분들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보의 입장이 갖고 있는데 또 하나는 야 조금은 균형적인 걸 좀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너무 쏠리고 있는 있다. 분위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특히 아까 이제 우리 고성혁 기자님 얘기했지만 이대로 조기 대선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유력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 언론에서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네. 현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선전하는 걸로 나와 있고, 오히려 민주당은
조금 처지는 뭐 아직 무리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훨씬 높긴 하죠. 그래도 뭐 40에서 45%의 그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추이는 네. 그 30% 안팎의 그 중도층이 네.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전국의 그런 풍향이 꼭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윤석열과 같은 저런 또 다른 권위주의적이고 네. 독재 성향의 네. 아나무인적인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느꼈잖아요. 많이 느꼈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은 뭐 여야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네. 보통 한 여론조사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보통 한 35%에서 40%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워낙 압도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0% 이상 다 앞서니까 워낙 압도적인데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란원이 이재명은 나 재판 무죄해주면 개헌해줄게 이럴 때 크크크라고 이렇게 조금 해학적인 댓글이 좀 달아주셨고요. HK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무리하는 게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선 그리고 제3당이 떠올라야 한다라는 댓글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로도 띄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5%로 압도적인 1위예요. 윤석열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총을 든 군인을 투입시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갤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비호감도가 58%다. 작년 6월 조사예요. 비호감도 58%. 그리고 최근 조사 12월 조사에는 비신뢰도가 51%다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심리가 과반을 넘는 것도 뭐 사실이라고 이렇게 한국갤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렇다면 차기 뭐 대권 주자라든지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좀 어떤 점을 개선해야 이런 비호감도와 비신뢰도를 벗어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지금 대통령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었는데 네. 지금 전체 대통령도 했죠.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할 거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네. 좀 독선적이고 네. 이게 저희 지금 이 민주당이 현재 네. 다양성이 좀 많이 부족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다양성 부족하다고 되게 조롱을 했잖아요. 토론의 분위기도 없고 네. 그다음에 어떤 현안이 벌어졌을 때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의견을 결집해서 그것을 당대표나 당에 집행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냥 당론으로 하는 네. 건데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또 민주당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했던 여러 가지 수모와 정치적 압박, 정치적 탄압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29번의 탄핵은 뜻 있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줄탄핵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진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늘 대통령의 조건 얘기를 자제를 얘기를 했지만 늘 대통령은 자기의 이 최고의 권력, 막강한 권력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끊임없이 듣고 또 언론과 소통하면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또 국민들이 아까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뭔가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 지금 막 국가가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입법부를 갖고 있고 지금 전국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전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특히 경제와 국가 안보 이게 제일 이제 큰 테두리고 두 번째 경제 심하죠. 두 번째는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필요하면 국민의힘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조기에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네.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건 있어요. 그냥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 선동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지금 여야는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각자의 목소리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정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란의 그 동조 세력, 내란 선동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으니 네. 뭐 과감히 여기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뭡니까? 타협하고 대협하고 그다음에 길을 찾아가야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탄핵 국면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유연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네. 국민들이 바라는 말을 좀 과감히 실행을 해야 하는데 뭐 기대만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청도 잘하고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하고 조금 그러니까 권력 사용을 절제할 줄 아는 좀 이런 권력자가 과연 있을지 누구인지 실명으로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대안일지가 모든 국민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다 보니까 같이 한번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포를 마무리했는데요. 뭐 200분 가까운 분들이 좀 투표를 해 주셨어요. 청렴이 46%, 지도력이 28%, 경청은 13%, 포용은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네요. 저는 카리스마는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 말고 좀 확장성 있고 좀 잘 듣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시간 딱 돼가고 있는데 좀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저희랑 말을 맞춰봤잖아요. 오늘 첫 방송인데 좀 소감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고승혁 기자님이 네. 워낙 말씀도 잘하고 아닙니다. 또 정의감도 있고 네네. 저도 동아일보 기자 한 15년 했지만 네. 결국은 젊은 기자들이 네.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고승혁 기자님 같이 좋은 특종 기자, 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좋은 기사 쓰다가 아픔도 있었지만 네. 그 아픔이 결국은 훈장이 되고 네. 국민들이나 또 일반 독자들한테 큰 그런 선물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것을 고승혁 기자께서 이렇게 센터피드를 통해서 하자고 했을 때 네. 사실 저 같은 사람보다는 네. 대통령의 그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과거에 대통령이 참모했던 분들,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참모했던 분들, 또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학을 했거나 네. 또 사회 우리 정치적 원로로서 네. 대통령과 많은 그런 대화를 했던 분들이 와서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은 제가 시작해서 판을 깔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센터필드에 네.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네. 더 심도 있는 얘기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또 때로는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네. 그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좀 맡아서 좀 같이 고승혁 기자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제가 양기대 의원님이랑 저랑 열심히 연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또 탄핵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법을 저희가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대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와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였어요. 저 이렇게 1시간 내내 빡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촘촘한 얘기 같이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센터필드 5시 40분에 그 원래 하던 시간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일하는 시간인데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이고요. 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네. 요즘에 TV 방송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네. TV 뉴스도 많이 안 보실 거고 그 이유가 어떤 언론사가 주는 그 확증 편향된 맞아, 맞아. 그런 소식들 이미지가.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의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TV와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옮겨간 유튜브에서조차 유튜브 더 심하죠. 근데 유튜브는 더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늘 즐겨보던 방송 외의 방송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실 수 있고 아마 계속 같이 내가 욕할 때 내 힘을 복닫아 주면서 같이 욕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맞아요. 나의 반에서 욕하는 사람들 맞아요. 여기서 만나실 수 싸워, 있어요. 싸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름을 세로가로 뉴스 농장으로 만들까. 그 방송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매주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짚어볼 거 짚어보고 네. 저희가 또 기자 그리고 법조인, 국회 비서관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해서 각 분야에서 되게 뭔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